오늘은 아프리카의 아마존을 꿈꾸는 주미아의 2025년 1분기 실적 발표와 어닝콜 Q&A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이라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리적 상품의 주문 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했고, 분기별 활성 고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총 거래액인 GMV는 전년 동기 대비 8% 감소했는데, 그 이유는 이집트 내 기업 매출이 감소했고, 화폐의 평가 절하가 지속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3월 GMV는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하며 실적이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제 판매자가 판매한 총 상품 수는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했으며 나이지리아 시장의 주문 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하며 강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1분기 법인세 차감 전순 손실은 16.5 밀리언 달러로 작년 1분기 39.6 밀리언 달러에 비하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향후 가이던스가 상향되었는데 2025년 법인세 차감 전순 손실에 대한 기존 가이던스가 70 밀리언 달러였는데 이를 50 밀리언에서 55 밀리언 달러로 올렸습니다. 또한 물리적 상품의 주문 성장률도 기존 15에서 20%에서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2026년 가이던스가 인상적인데 법인세 차감 전순 손실 예상치를 25 밀리언에서 30 밀리언 달러로 잡았으며 4쿼터에는 법인세 차감 전순 손실이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GMV는 161.7 밀리언 달러로 현재 철수한 남아공과 튀니지 매출을 제외하면 전년 동기 대비 8% 감소했고 고정 환율 재산정 시 1% 증가했습니다. 매출은 36.3 밀리언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했으며 고정 환율 재산정 시 18% 감소했습니다. 법인세 차감 전 손실은 16.5 밀리언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8% 감소했으며 고정 환율 재산정 시 25% 감소했습니다. 유동성은 직전 분기 대비 23.2 밀리언 달러 감소해 110.7 밀리언 달러 보유 중이며 영업활동 현금 유출은 21.2 밀리언 달러, 조정 에비타 손실은 15.7 밀리언 달러였습니다. 뒤에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고객들이 주미아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데이터를 살펴봅시다. 25년 1분기 활성 고객 수는 21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습니다. 특히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4분기 연속 가속화됐으며 플랫폼에 대한 강한 수요를 반영합니다. 25년 1분기 물리적 상품 주문 수는 450만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했습니다. 특히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2분기 연속 가속화됐으며 최근 2년 중 가장 강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25년 1분기 GMV는 161 밀리언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 감소했습니다. 이는 이집트 내 기업 매출 급감과 이집트 및 나이지리아의 화폐 평가 절하 때문이었습니다. 국가별 실적 변화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코트디부아르의 GMV는 모든 국가를 통틀어서 가장 큰데 그 성장률은 점점 둔화되고 있습니다. 물리적 상품 주문 성장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GMV는 코트디부아르 다음으로 2등인데 GMV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물리적 상품 주문 수는 전체 중 30%를 차지하며 1등이고 성장률 역시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케냐의 GMV는 총 GMV의 15%를 차지하며 3등이고 GMV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물리적 상품 주문 성장률은 가장 큰 폭으로 성장 중입니다. 이집트는 2024년 1분기 GMV 성장률이 125%나 됐지만 25년 1분기는 마이너스 69%로 급감했습니다. 물리적 상품 주문 성장률 역시 마이너스 15%로 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나이지리아와 코트디부아르는 주문 기반 성장세가 강하나 GMV 성장이 조금 더딥니다. 케냐는 전방위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이집트 실적은 매우 안 좋았습니다. 이제 주요 재무지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5년 1분기 매출 구성 내역을 보겠습니다. 주미아가 직접 물품을 구매해 판매하는 First Party Sales가 17.8 밀리언 달러였고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했습니다. 주미아는 플랫폼만 제공하고 이에 대해 외부 판매자로부터 수수료를 얻는 Marketplace Revenue가 18.1 밀리언 달러였고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했습니다.
총 매출은 36.3밀리언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했으며 고정 환율로 계산 시 18% 감소했습니다. 25년 1분기 매출 총이익은 19.9밀리언 달러, GMV 대비 매출 총이익률은 12.3%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6%, 5% 하락했습니다. 주미아가 비용 절감을 위해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25년 1분기 판매 및 광고비로 3.1밀리언 달러를 사용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한 수치입니다. 또한 주문당 판매 및 광고비는 0.6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했으며 GMV 대비 판매 및 광고비는 1.9%로 전년 동기 대비 0.14% 감소했습니다. 기술 및 컨텐츠 비용은 9.6밀리언 달러로서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했습니다. 일반 관리비는 16.1밀리언 달러를 지출해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했지만 인건비 자체는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했습니다. 법인세 차감 전순 손실은 16.5밀리언 달러였습니다. 1분기 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61.6밀리언 달러로 한 분기 동안 6.2밀리언 달러 증가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영업활동 현금 유출이 21.2밀리언 달러 있었지만 정기예금을 30.2밀리언 달러 인출하면서 현금 보유량을 확대했습니다. 1분기 동안 8밀리언 달러를 운전 자본에 사용했고 캐펙스에 0.9밀리언 달러 지출했습니다. 참고로 운전 자본은 유동 자산에서 유동 부채를 뺀 값이고 캐펙스는 미래 성장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기계나 건물 등 설비에 투자한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동성 포지션은 23.2밀리언 달러 감소해 1분기 말 110.7밀리언 달러의 유동성 포지션을 보유 중입니다. 유동성 포지션은 회사가 필요할 때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의 크기인데 이 중 74%를 미국 달러로 보유해 통화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사용자 기반 확대, 운영 효율성 강화, 현금 소모 감소를 통해 수익성 있는 성장을 약속했고 이를 바탕으로 2025년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물리적 상품 주문 성장률 예상치를 기존 15에서 20%에서 20에서 25%로 올렸고 GMV는 전년 대비 10에서 15% 성장한 795밀리언 달러에서 830밀리언 달러로 예상했습니다. 법인세 차감 전순 손실은 전년 대비 49에서 44% 감소한 50밀리언에서 55밀리언 달러를 예상했습니다. 또한 2026년 예상 법인세 차감 전순 손실은 25밀리언에서 30밀리언 달러로 제시했으며 특히 2026년 4분기에는 법인세 차감 전순 손실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며 2027년에는 연간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이제 애널리스트들과의 Q&A 세션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분기 기업 매출이 부진했습니다. 한편 주문량은 증가하고 GMV는 감소하는 등 두 지표에서 괴리가 발생했습니다. 기업 매출이 주문량과 GMV 간의 괴리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 주세요. 이에 대한 대답으로 기업 매출은 소수의 주문으로 많은 GMV를 창출하는 고액 주문입니다. 따라서 기업 매출이 감소하면 GMV는 감소하지만 주문량 변화는 매우 적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두 번째, 기업 매출과 관해 물리적 상품 주문의 가시성과 성장세가 돋보입니다. 앞으로의 기업 매출 변동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기업 매출 등의 B2B 사업은 변동성이 큽니다. 특히 이집트처럼 거시경제가 매우 중요한 시장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에 반해 B2C 사업은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기업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질문, 재고 관리 관점에서 현금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해야 가이던스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연간 현금 사용 및 재고 관리와 관련해 공유해 줄 수 있는 세부 내용이 있을까요? 이번 분기 현금 소진의 주 원인은 운전자본 증가였습니다. 이는 대부분 상업적 이벤트에 대비한 재고 확보에 쓰였습니다. 이제 필요한 재고를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다음 분기부터는 현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 전망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아시아발 공급망 측면에서 미국의 관세 정책에 의해 순풍이 일부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물리적 상품 주문량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한 것과 관련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몇 분기 동안 중국 공급업체들로부터 들어오는 제품 판매는 아주 강한 상승 추세에 있었고 이번 분기에는 국제 공급업체들의 총 판매 품목수가 61% 증가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미국 관세 정책 등의 거시적 사건들이 저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중국 등 아시아로부터의 공급 확보가
더 쉬워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 비용 관리에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이나 휴가 시즌이 다가오면 마케팅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계획이 있나요? 지난 2년간 제품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개선하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이는 아프리카처럼 가격에 민감한 고객층을 상대할 때 반드시 필요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코트디부아르, 나이지리아, 케냐 등의 실적 수치만 보더라도 저희가 마케팅에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기본 펀더멘털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마케팅 투자도 다시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기본 여건이 충분히 갖춰진 시장에서는 마케팅을 강화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지리아에서는 최근 몇 년간 하지 않던 TV, 라디오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 지금이 물류 확장을 실행하기에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한 이유가 뭘까요? 또 물류 확장에 투자한 시점부터 매출 발생 시점 사이에 시차가 있을 텐데 이 과정에서 단기 또는 중기적으로 마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진 않을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1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구축한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가 바로 물류 네트워크입니다. 기존 마켓플레이스 외부의 고객과 거래를 통해 수익화하기에 가장 적합하고 확장 가능한 자산입니다. 실제로 코트디부아르에서 수년간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해왔고 이를 다양한 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는 IT 도구들도 개발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내부적으로 손볼 게 너무 많아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지금은 준비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나이지리아에서 이를 본격적으로 확장 중이고 면허 취득 절차도 준비 중입니다. 물론 프로젝트 런칭부터 실질적인 수익 발생 사이에는 시차가 있습니다. 브랜드 인지도를 만들고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더 넓은 시장 전체로 소통을 확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몇 개월 혹은 몇 분기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 사업은 추가적인 설비 투자 없이 시작 가능하고 운영비도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단기 수익성에 전혀 부정적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앞으로 몇 분기 동안 현금 소진을 크게 줄일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법인세 차감 전 손실과 가이던스 사이에 괴리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 간극이 어디서 오는지 설명해 주시거나 그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요소를 짚어주실 수 있나요? 그 간극을 이해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운전자본. 지난 분기에 1,370만 달러, 이번 분기에 800만 달러를 썼기 때문에 더 이상 유의미한 운전자본 증액이 필요 없는 상태까지 왔습니다. 두 번째, 비용 절감 효과. 지난 3에서 4개월간 비용 절감 조치들을 시행해 왔습니다. 이것의 효과가 1분기엔 아직 반영되지 않았고 점차적으로 드러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기술 라이선스 계약 재협상 등의 항목은 계약 갱신일이 2025년 후반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비용 절감 효과가 커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계절성입니다. 4분기는 연중 가장 큰 매출을 기록하는 분기입니다. 소비가 집중되는 연말 성수기이기 때문에 마케팅을 최소화하더라도 다른 분기보다 훨씬 좋은 수익성을 보일 확률이 높습니다. 연말로 갈수록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서버 인프라 호스팅 비용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연간 1,370만 달러를 호스팅에 지출했지만 현재는 12개월 기준 1,000만 달러 수준으로 비용을 낮췄습니다. 또 앞서 언급했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련해서도 일부 계약은 재협상되었거나 해지되었기 때문에 차차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덟 번째 질문. 2026년 가이던스를 제시하셨는데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 위한 매출 볼륨이나 수익성 알고리즘과 관련해 업데이트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볼륨은 지금의 약 2배 수준입니다. 저희는 비용 구조를 개선해 이 기준치를 낮추려고 노력 중이며 이 목표는 2026년 4분기 안에 달성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쯤이면 매출이 충분히 성장해 있을 것이고 4분기는 보통 소비가 집중되는 계절적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홉 번째 질문. 아시아로부터의 공급 증가가 예상되는데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조짐이 보이나요? 수요보다는 공급이 아프리카로 몰리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아시아 제조사 및 공급망이 아프리카로 진출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저희는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중개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물론 이는 테무 등의 비거주 플랫폼과의 새로운 경쟁을 유발할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신뢰도 그리고 다양한 제품 구성 덕분에 강력한 경쟁력을 갖췄다고 자신합니다. 또 전국 배송을 가능하게 하는 물류 네트워크와 플랫폼을 구축해 놓았고 경쟁 업체들은 현재 이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시장에서 비거주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코트디부아르에서는 비거주 공급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고, 우간다에서는 소액 면세 한도 관련 규제 강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저희는 경쟁에 있어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자신합니다. 10번째 질문, 이번 분기 국제 주문이 GMV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나요? 현재까지 저희는 해당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제 공급 업체로부터 판매되는 상품의 평균 단가가 로컬 마켓보다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제 주문은 주로 의류, 액세서리 등 저가 카테고리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로컬 마켓은 TV, 가전제품 등 고가 상품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판매되는 전체 아이템 수 기준으로는 3분의 1이 국제 주문이지만 GMV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당연합니다. 11번째 질문, 주미아 물류 사업의 수익화 구조가 궁금합니다. 마켓플레이스 수익 모델과 비교 시 어떤 모습인가요? 예를 들어 대량 거래의 낮은 마진 구조인지 아니면 마진율은 비슷한 수준인지 등이 궁금합니다. 덧붙여서 코트디부아르에서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행한 기간과 수익 가능한 사업이라고 판단된 시점은 언제였나요? 네, 아주 간단한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사업자가 주미아 픽업 스테이션에 가서 5개의 소포를 맡기면 주미아가 해당 소포를 배송해줍니다. 이용자는 물품을 맡길 때 패키지 단위로 요금을 지불하게 되며 요금은 소포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이 비즈니스는 마진율이 더 높고 거래량은 낮은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배송비 단가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고 비용 대비 수익이 높도록 가격이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마켓플레이스처럼 대규모 볼륨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고마진, 저볼륨 모델로 봐주시면 됩니다. 코트디부아르에서의 파일럿 테스트는 수년간 진행되었지만 그것은 이 모델의 수익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넓은 국가로의 확장 전 테스트를 위함이었습니다. 이유는 확장하기 위한 IT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았었고 너무 빠르게 확장하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서입니다. 이 서비스는 배송에 드는 비용 구조가 예측 가능하고 관리되기 때문에 도입 첫날부터 수익이 나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다만 거래 구조가 작기 때문에 마진율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총 매출 규모로 보면 마켓플레이스보다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12번째 질문, 현재 시점에서 코트디부아르에서의 물류 사업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건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13번째 질문, 상위 4개 국가 중 어떤 지역에서 고객 성장이 더 강하게 나타났나요? 또 이 국가들 중 손익분기점을 넘은 곳이 있나요? 그리고 2026, 2027년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게 만든 주요 국가가 어디라고 보시나요? 이번 분기의 활성 고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상위 4개 국가에서는 활성 고객 1인당 주문수가 증가 중입니다. 코트디부아르는 이미 많이 침투되어 있는 반면 나이지리아나 케냐는 앞으로도 더 많은 성장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손익분기점에 대해서는 국가별 재무 정보를 저희가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코트디부아르, 케냐, 나이지리아에서는 이미 몇 분기 전부터 본사로 현금을 송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여러 시장에서 확인한 공통된 인사이트는 고객 수가 충분히 증가하면 수익성도 함께 향상되고 결과적으로 실적 개선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객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투자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본사로 현금을 송금했다는 것은 일정 금액 이상의 이윤이 났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고객 수가 꽤 많이 증가했는데 핵심 원인은 무엇인가요? 다음 두 가지가 현재 고객 성장의 핵심 축입니다. 첫 번째, 상품 구성 개선. 두 번째, 더 나은 가격 경쟁력과 공급 안정성. 아직 저희는 본격적인 마케팅 확대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초 여건이 잘 갖춰진 국가들에서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더 빠른 고객 성장도 가능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